네,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견조한 그 배경에는 정책이라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 외에 개별적으로 볼 만한 모멘텀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투자텔미를 통해서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요. 재고가 다 소진이 돼서 앞으로 주문서가 밀려들 섹터 얘기 첫 번째로 해볼 거고요. 배당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의 리스트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얼굴만 볼륨업 하지 말고 주가도 볼륨업 할 수 있는 종목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텔미 함께 보시죠. 오늘 방산 섹터의 주가 상승 배경 중에 하나는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전차와 장갑차에 이어 대공 미사일도 쇼티지라고 하는데요. 기사 내용을 확인해 보면 미국이 최근 갑자기 우크라이나에 보내던 일부 무기 지원을 중단했죠. 그 이유는 패트리엇 미사일, 즉 미사일을 막는 방공 무기 재고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재고가 줄었을까요? 그동안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으로 무기를 많이 보냈죠. 게다가 최근에는 중동에서도 군사작전이 잇따라 무기를 더 많이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이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 재고 기준보다 낮아진 겁니다. 미국 국방부는 원래 글로벌 탄약 추적 시스템이라는 걸로 어느 정도 재고가 있어야 군사작전을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을지 그 기준을 계산하는데 이번에 그 기준보다 훨씬 작은 걸 확인하고 추가 지원을 잠시 중단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방산업체들에게는 수혜가 될 수밖에 없죠. 일단 재고가 줄면 다시 채워야 하니까요. 미국 국방부는 지금 패트리엇 미사일, 탄약 등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대규모로 무기를 다시 주문할 수밖에 없고요. 우크라이나도 미국의 지원이 중단됐으니 무기 등을 직접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랜만에 방산주들 흐름 함께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주문이 밀리게 되면 생산은 풀 가동될 수밖에 없고 방산 업체들 입장에서는 더 많은 물량을 빠르게 생산해야 하니 공장 가동률이 또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대형 방산주, 중소형 방산주 다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가 패턴, 일본 차트 보니까 뭐 거의 패턴이 동일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중소형 방산주 안에는 S&T 다이내믹스 그리고 휴니드가 있습니다. 오늘 S&T 다이내믹스가 상당히 강하죠. S&T 그룹 중에 이제 한 계열사인데 특수 차량 부품, 방산 제품, 총기류, 포탄, 항공기 부품 등 방산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탄약이냐 차량 부품 등에서 방위산업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S&T 다이내믹스뿐만 아니라 오늘 S&T 모티브도 방산주로 분류가 되면서 같이 움직인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외 대장주들 LIG, 넥스원,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모두 동반 5에서 9%대 강세 흐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산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 모멘텀 충분하고요.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 여전히 상향 조정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내용입니다. 네, 오늘 지주사, 증권주, 저배당주들이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죠. 한 텔레방에서 코스피 200 기업 중에서 배당 성향이 35% 미만이지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러니까 배당 여력이 충분해서 앞으로 배당을 늘릴 수 있는 기업들의 리스트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재명 정부는 주주 환원 정책, 거기에는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가 포함이 되어 있죠. 이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야말로 정책 수혜를 또 입을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종목이 총 14개인데 제가 자료로 준비를 했거든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 배당 성향 등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좀 정리를 해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물산, 우리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LIG, 넥스원, DB손해보험 등등이 있는데 좀 특징적인 종목들만 짚어보도록 할게요. 삼성물산은 시총 28조 원에 비하면 현금이 2조 원대로 아주 현금이 풍부하지는 않지만 과거 보수적인 배당에서 점진적으로 배당 성향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우리금융지주는 금융지주 특성상 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꾸준히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을 이제 35%까지 늘리려면 추가적으로 1,000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현금성 자산은 매우 충분합니다. 미래에셋증권은 현금과 운용 자산이 워낙 많아서 배당 성향을 끌어올릴 여력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LIG 넥스원도 과거에는 저배당주의 이미지였는데 수익성과 현금 흐름이 개선이 되면서 배당을 조금씩 늘리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함께 보시죠.
네, 키움증권 있고요. 오리온, 여기에 이제 HL 만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표에 나온 기업 중에서 가장 배당 성향은 낮았습니다. 하지만 현금 자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할 경우 주가 레벨업 폭이 클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키움증권, HL 만도, 미래에셋증권, DB손해보험은 현금은 넉넉한데 현재 배당 성향이 낮아서 주주 환원 정책이 나오면 주가 모멘텀이 가장 클 수 있고요. 삼성물산, 우리금융, 오리온, LIG 넥스원은 현금이 두둑하고 이미 배당을 조금씩 늘려온 히스토리가 있어서 안정적으로 점진적인 배당 성향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개의 종목만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증권주들 분위기가 워낙 좋아서요. 미래에셋증권 장중 고점 대비해서는 상승폭을 조금 줄이기는 했지만 5% 강세 흐름 유지를 하고 있고요. DB손해보험, 오리온, 삼성물산 모두 2에서 3%대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책주 안에서 아직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을 찾고 있다면 이쪽 리스트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투자텔미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신규 상장 종목들의 주가 퍼포먼스가 좋죠. 그중에 하나가 GFC 생명과학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방송 준비를 하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바이오 소재 기업인데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단계더라고요. 1시쯤에 텔레그램 박에 관련 기사가 이제 올라오면서 상승폭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살짝 상승폭이 줄어드나 싶었는데 다시금 힘을 내주면서 현재 주가는 20% 넘게 올라 27,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망 보면서 어떤 기업인지 함께 짚어볼게요. 정확히 엑소좀 기반의 바이오 소재 전문 기업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엑소좀은 세포에서 유래한 나노 단위 크기의 소포를 말하는데요. 이 소포 간의 신호 전달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내부의 단백질, RNA, DNA 등 생리 활성 물질을 담고 이동합니다. 이걸 이제 피부에 적용을 하게 되면 콜라겐 합성 유도, 세포 재생, 염증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 최신 미용 혹은 재생 바이오 소재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엑소좀 기술을 활용해서 4세대 스캔 부스터를 오는 3분기 내로 출시를 하고 의료기기 분야로의 본격적인 사업 확장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단계고요. 이 제품은 기존 스킨 부스터 제품 대비해서 항염, 재생 효과가 좋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국내 주요 피부과, 이 성형외과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본이나 유럽 등의 해외 시장에서도 수요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1등급 의료기기 비멸균 초음파 겔, 2등급 의료기기 창상 피복제, 4등급 의료기기 필러 등 고도화된 의료기기 제품을 순차적으로 시장에 내놓을 준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로 함께 보시죠. 이 엑소존 기술만 경쟁력인 게 아니라 스킨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해서 이 원료를 코스맥스, 한국콜마 등을 통해서 로레알과 에스티로더의 오리진 브랜드에 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소재 기업이지만 화장품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의 모멘텀을 다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6월 30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이날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컸는데 알고 봤더니 일단은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 종목입니다. 상장한 이후로 주가가 좀 하락세를 그리더니 오늘 관련 기사와 함께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는 19%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내용 모두 전해드렸고요. 이제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화상 전화 연결로 만나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매니저님은 시장에서 어떤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셨을까요? 네, 조금 전에 좀 짚어주신 방산주 좋게 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제가 오늘 또 신주 하나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만, 지금 조방은, 그러니까 지주사 금융주, 그다음에 조선, 방산, 원전,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 무역 합의가 뒤로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주사 금융사, 조선, 방산, 원전은 사실 무역 합의였던 불확실성 속에서도 계속 올라갔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무역 합의가 뒤를 밀리면서 7월까지는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지금 지주사 금융주 같은 경우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는 또 큰 모멘텀을 좀 앞두고 있고요. 배당 소득 분리 과제도 지금 이소영 의원이 좀 또 진행하고 있죠. 여기다 야당이 지금 상속 증여세법 개정까지 또 추진하고 있어서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상법 이후에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은 금융주와 지주사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 관련 법안이 오늘 민주당에서 하나 발의를 시작하고요. 내일은 이 법사위 공청회에서 또 토론을 하게 됩니다. 내일 모레가 되겠죠. 금요일 날. 네, 그런 관점에서 아마 이번 주까지는 지주사 금융주의 상승은 계속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뭐 최근에 말씀드렸던 뭐 SK라든가 뭐 하나 뭐 또 롯데지주 계속 좀 갔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 다음 보고 있는 게 조선방산원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선방산원전은 대표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역 합의를 앞두고도 우리가 강하게 나갈 수 있는 산업이 조선과 방산원전입니다. 그래서 그쪽도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마침 방산 쪽에서는 또 하나의 재료가 나오는 게 뭐냐면 K방산 사령단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의 방산주 이제 K 코리아 팀이 모여가지고 카자흐스탄을 방문하거든요. 그래서 카자흐스탄 방산 협력 하설단을 만들어서 8월달 말에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를 방문합니다. 카자흐 같은 경우는 군사력이 세계 57이고 중앙아시아에서는 1등이거든요. 네, 그런 국가에 또 방산 세일즈를 하러 가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다시 모연되고 있고 특히나 이 방산 같은 경우는 수출하게 되면 그 규모가 워낙에 크고 최근에 수주가 잘 나와주고 있어서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도 그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근데 그런 방산주들이 최근에 조정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정을 기회로 그래서 한번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이 방산 쪽에서 또 대표적인 종목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조방원의 시대는 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방산 안에서 어떤 종목 탑픽으로 볼까요? 네, 일단 지금 가격이 84만 7천 원인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대표적인 방산주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방산주에서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현대 롯데이 방산 3대장으로 불리는데 미사일 시스템 보게 되면은 LIG 넥스원이 어떤 체계 종합 기업으로서 미사일 체계 종합을 담당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발사대와 차량을 그다음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가 레이더 생산하게 됐는데 이쪽에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난 1분기 실적만 본다 하더라도 1분기 매출이 5조 넘게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5,600억 나왔습니다. 그게 매출 같은 경우는 3배가 넘게 나온 거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000%가 넘게 나오면서 흑자전환 된 건데 2분기 실적도 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증권사들의 추정치를 보게 되면은 컨센서스가 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만 8천억대를 예상하고 있는데 기존 컨센 대비해서 20% 이상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우리가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으로 들어서고 있는데요. 아마 실적 발표일쯤 다가오면서 계속 주가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실적 서프라이즈 될 수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수주 잔고만 31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폴란드의 K9 자주포, 그다음에 천모 다연장 로켓, 호주의 레드백 장갑차, 또 루마니아 같은 뭐 유럽까지 신규 수주에 다 들어오고 있고요. 사우디 같은 경우는 천모, 탄약 방공 무기 등 이 수출에 대한 파이프라인이 좀 글로벌로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6년도에 수출 비중이 62% 예상이 됩니다. 이게 21년도 같은 경우는 수출이 12%였거든요. 12%였던 수출 비중이 62%까지 올라서면서 글로벌 플레이로 좀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워낙에 성장성도 좋은데 실적 서프라이즈까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110만 원까지 중고점 때 100만 원 넘어서는 110만 원까지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70만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황제주를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또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한 달 전쯤에 신영증권을 소개해 주셨고 그 외에 지주사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종목들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신영증권도 제가 증권사 중에서는 자사주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종목으로 좀 소개시켜드렸죠. 어제부터 급등이 나와지고 있고요. 일단 지금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되기 시작하면은
신영증권은 뭐 팔 수밖에 없겠죠. 그 파는 과정에 있어서 또 이 어떤 주가의 가치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까지는 계속 보유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신영증권 같은 경우도 제가 제시했던 목표가에 이제 훌쩍 넘어서고 있거든요. 일단은 신영증권 같은 경우는 20만 원까지 계속해서 보유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고 제가 이번 주하고 지난주부터도 계속 지지자를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말씀드렸던 LS 같은 경우도 계속 올라서고 있습니다. 이 LS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계속해서 보유 관점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특히 LS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전력 모멘텀까지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계열사 모멘텀도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SK 같은 경우는 오늘 지수사 중에서도 거의 뭐 탑티어로 올라서고 있는데 SK 하이닉스를 계열사로 갖고 있죠. 역시나 계열사 모멘텀이 좋은 SK 같은 경우도 충분히 또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정고점대가 지금 24만원대인데 거기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점에서 지주사는 역시나 금융사 지주사는요. 이번 주까지는 계속 보유 전략을 보면서 목표가까지 가져가 보도록 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오늘은 장 끝나고 4시 모레 방송이 있는데 이런 금융사 지주사에서 지금 도방원 이쪽의 종목들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드릴 거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대박 재료가 나올 종목 하나 있습니다. 그 종목까지 다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 거니까는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4시 시작하는 모레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도 검색하시고 4시부터 들어오시면 되고요. 저는 내일 또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